26세의 고정우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조용히 누워서 일몰 속 느리게 흐르는 영종강을 바라보고 있다. 한때 젊은 시절의 꿈으로 밝아 보였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와 상실이 뒤섞인 듯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15일에 태어난 그는 큰 포부를 가진 청년이었지만 인생은 곧 그의 어깨에 이 나이에 누구나 겪을 수 없는 짐을 얹어 놓았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오늘 짧지만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고정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인생은 밝고 어두운 색이 뒤섞인 그림이며 큰 슬픔이 끊임없는 노력과 뒤섞이고 사랑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고정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겪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자 가장 우상화하던 정신적 지주였던 큰형, 고민재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민재는 정우보다 10살 많은데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조선소에서 일했다. 어린 시절부터 민재는 전구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구가 어렸을 때 민재는 종종 그를 강둑으로 데려가서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선박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형은 지적이고 근면하며 항상 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희생합니다. 전구가 15살이 되자 민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동생의 학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 민재를 전구에게서 떼어놓았다. 2018년 전구가 겨우 20살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 민재는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크레인의 방향이 바뀌었고 민재는 도망갈 시간이 없었다. 그 소식은 전구에게 꿈처럼 다가왔다.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몇 마디만 할 수 있었다. 민재는 못 왔어요. 정우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겨우 흰 침대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절망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두 형제가 연을 날리던 영종 강가에 앉아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민재를 잃는 것은 단순히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정우의 영혼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그는 동생의 묵묵한 희생을 인정하지 못해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 날마다 그를 괴롭혔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26살을 돌이켜보며 인생에서 그 결심의 순간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걸 깨닫는다. 민재가 일하던 옛 공장을 지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즐거웠다. 마치 형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고정우의 경력은 짧지만 격동의 연속이었으며 그는 큰 성공도 겪었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습니다. 민재의 죽음 이후 정우는 대학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 즉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그가 남긴 오래된 노트북을 이용해 무료 온라인 강좌를 통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익혔다. 초창기에는 그는 쉴 새 없이 일했으며 종종 밤새도록 깨어 코드를 작성하기도 했고 수면 부족으로 눈이 충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역 상점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과 같은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한 달에 몇백 원을 벌어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성공은 그가 22살이었던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이 그를 고용해 개인 재무관리 앱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정우는 타고난 재능과 발전 가능성으로 단 3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앱은 금세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고 그 돈으로 그는 인치에 작은 아파트를 사고 어머니를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 기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로부터 많은 협력 제의를 받았다.
2022년에는 동생 민재의 이름을 딴 AJ소프트라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창립해 동생을 기렸다. 이 그룹은 한국의 수십 개 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앱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그는 모든 저축을 인공지능 응용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큰 도약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영 경험 부족과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AJ소프트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 당시 정우는 거의 우울증에 빠졌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텅 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항상 동생이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었던 민재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동생의 오래된 노트북을 보며 일어나 계속해서 코딩하고 싸웠습니다. AJ 소프트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또 다른 눈물겨운 행위였습니다. 정우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며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 돈을 벌고 있다. 어느 날 그는 48시간 동안 커피숍에 앉아 앱 디버깅을 했는데 손이 지쳐서 떨렸습니다.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며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테이블에서 바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되자 MJ 소프트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 정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6세가 된 정우는 더 이상 큰 성공을 꿈꾸지 않고 그저 자신이 극복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돌아볼 만큼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할 뿐이다. 고정우가 항상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민재가 죽은 후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재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MJ 소프트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2024년에 출시될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앱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우는 또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열정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어느 날 인치대학에서 강연을 한 후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프로그래밍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정우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앉아 울었다. 그는 남동생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늘 믿었던 민재를 기억한다. 그는 2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길고 도전이 가득합니다. 고정우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복잡하고 슬픈 일화인데 그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3세 때 그는 MJ 소프트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래픽 디자인 업계 종사자 이수진 씨를 만났다. 수진은 밝고 똑똑하며 여름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관계는 진정되었습니다. 정우는 민재의 죽음 이후의 어두운 시기 동안 자신에게 부족했던 낙관주의에 끌렸다. 2022년에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수진 씨는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정우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그는 비밀스럽고 우울한 사람이 된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고 수진과의 약속을 빼먹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수진은 용감하게 견뎌내지만 영원히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해 10월 어느 날 그녀는 서울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그를 만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야, 사랑하지만 네가 제 자신이 아닐 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데려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떠난 후 정우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한 것처럼 다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26세의 나이로 혼자 살고 있으며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데 대한 슬픔은 이별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그는 민재가 동생이 자신이 바랐던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전구에게 사랑은 이제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기억, 아직 치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처가 되었다. 고정우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섹션을 비워두고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그의 삶의 다른 측면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귀하가 제공하신 데이터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우의 어머니 김혜숙 씨는 그가 겪은 모든 슬픔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에게 늘 의미 깊은 말을 건넸다. 혜숙은 전구가 어렸을 때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전구와 그의 동생을 키우기 위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민재가 죽은 후 그녀는 종종 그의 곁에 앉아 그가 잠들지 못하는 밤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민재를 잃은 슬픔은 지울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 네 형은 너를 위해 살고 그는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랄 거야.